화면 띄워주세요.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동안 청년 수당이라든지 성과 연봉제 이런 인기 있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정책들이 실수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시장님, 2013년 14년 11개월에 걸쳐서 맥킨지 3일 회계부분에 30억짜리 시정용역 준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본청 조직진단, SH, 지하철 등 5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서울시에서 용역 준 게 총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용역은 굉장히 많죠. 자, 그다음 예, 가장 비싼, 그중에 가장 비싼 거는 어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고로 제가 2002년 전직 시장 때부터 2015년 13년간 용역을 분석해 보니까 서울시 전체, 서울시에서 직접 준 용역이 780건, 그 다음 시정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치면 1000여 건이 훨씬 넘는 용역입니다. 그 중에 가장 비싼 용역은 진짜 어려운 용역, 7억짜리가 가장 어려운 용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별로 간단한 용역에 또 외국계 회사에 30억을 4.5배를 지불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기존 용역 1000여 건 중에 이번에 준 용역하고 중복된 거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제가 쭉 용역을 한번 스크린 해보니까 이번 용역하고 중복된 용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기존 용역과 이번 용역을 비교해보니까 우리 실정도 잘 알지 못하는 외국계 회사에 짜집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짜집기 수준에 불과한 용역에 4.5배의 30억이 넘는 이런 용역비를 제공한 것에 대한 한번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 용역은 그 용역의 결과 얼마나 큰 효과를 거뒀냐로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조금 네. 이따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맥킨지 한국지점 파트너를 서울시지검 경제진흥본부장으로 채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울시에 25년을 근무했습니다만은 많은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 용역 책임자를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한 건 처음 봤습니다. 이건 짜고 친 고스톱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채용한 이 수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요, 기재부에서 이미 한 10년 정도 근무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이 있고, 제가 이 과정에서 잠깐만요. 행치 37회라는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스카우트 해온 겁니다. 예, 스카우트 했지만은 서울시에 대한 경력도 없고 전반적인 것도 없는데 단순한 용역, 서울시 용역 추진한 사람을 자기 동기는 과장급인데 1급으로 채용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 번째 충분히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셨겠죠. 네. 자, 시장님이 그렇게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용역 중에 서울시에 적용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겁니까? 지금 그 당시 한 게 사실 방대하죠.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방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이 큰 기관들에 대해서 다 했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거. 권고한 것 중에 그거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자, 제가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그 정도 대부분 실천이 됐고. 전부 다 체킹 다 했습니다. 아니 그게 훨씬 더 서울시에 효과를 25년을 있었는데 네. 정말 그달기 시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정말 앞으로 이런 막대한 자금 용역할 때는 반드시 국내에 가장 전문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용역 관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걸 잘 체킹해 보시라는 말씀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앞에 강석호 의원께서 채무 관련 말씀을 했습니다. 요게 업무보고에도 7조 6천억을 하면서 SH공사가 7조 4천억 채무 감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조 4천억은 마곡지구나 은평 뉴타운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 일부 또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으로 놔두면은 50억, 기존으로 놔두면은 3년, 5년 후에 100억을 받을 수 있는 걸 조기 분양, 조기 그 한다고 50억밖에 못해서
전반적으로 건전한 부채를 빨리 해소.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지적은 의원님, 저희들 서울시의 이 공무원들이 뭐 한두 명이 있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런 그 분양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채무 감축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열정을 오히려 저는 칭찬을 받아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맥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국내 뭐 웬만한 대기업들이 다 용역을 하고 있죠. 저는 서울시가 항공모함이잖아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죠. 서울연구원이 있지만 저는 보다 더 전문적 또는 이런 어떤 글로벌한 관점을 갖춘 이런 용역기관에서 한번 받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맥킨지가 우리 서울시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대도시들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저는 서울시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포스코라든지 이런 사회이사를 해보면요,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저 답변할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을 마치. 네, 그러겠습니다. 1번 나중에 해주세요. 예외가 된다니까. 예, 형 비서에서 그 내용을 갖고 추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김용호 의원님.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입니다. 저는 그 시민자문단 중심의 행정에 문제가 많다, 이 사례를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 관련 공무원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케이스로서 제2롯데월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롯데월드가 2014년 6월 25일 날 시민자문단이 구성됐습니다. 23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자문단이 구성되고 나서 3개월 후에 롯데가 임시 사용 승인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첫 번째, 우선 시민자문단이 전체 시설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서류 점검에 전부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7차례에 걸쳐 했는데 하루에 3, 4시간 정도 서류 정도의 체크에 끝났기 때문에 정말 안전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점검이 되질 않았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저 왜 빨리빨리 안 넘어가나? 네. 오케이. 일부 시민 자문단이 롯데 측과 부적절한 용역, 자문단이 시행사 시공사에 용역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공정성에 상당히 어머니 갈 수밖에 없고 불법적으로 공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현장 접근이 되질 않습니다. 전부 자문단에 그게 맞춰서 서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안전이 진짜가 담보가 됐는지 확실하게 확정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는 제가 공무원에 저도 25년을 했기 때문에 정말 현재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기세요. 2014년도 송파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롯데 제2월드에 대한 안전 문제가 있다, 많은 지적을 해서 회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 없다고 지적 다 했다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저희 의원 사무실에서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보니까 저렇게 양 방아 스크린이 떨어지고 볼트도 나가고 또 넘기세요. 또 밑에 쇠 케이블에 연결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니까 서울시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현장 가보지도 않고 안전점검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다, 기업에 물어보니까 이상 없더라, 이렇게 보도자료 나오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보면은 얼마나 국회나 국회의원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는지 참 아연실색했습니다. 이게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 우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무자들은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이라는 것은 안전이라는 것은 몇 번이고 체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의원님 또 그렇게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잘 확인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또 하나의 지적사항은 변전소 위에 수족관이 설치된 예는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1차 설계 내릴 때 보면은 저 노란 걸 보시면 지하 1층, 지하 2층의 주차장입니다. 2004년도도 주차장입니다. 2006년도에 문화집시설로 일부 바뀌면서 보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 9월 달에 4차 설계 변경을 통해서 수족관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족관을 설계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점차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더욱 시설의 유기나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 현장에 가보니까 안전에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만 정말 한번 틀리면 그런 굉장히 걱정을 쫓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도시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까지 사실 드리려고 안 했습니다만 혹시 시장님하고 롯데 오이창하고 특별한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제보에 의해서 2014년 4월 달에 관계가 되고 나서 5월 소방 준공하고 또 10월 임사용 승인 이런 것들이 나갔다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현재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송 중심으로 정말 제대로 된 제가 공과 사를 분간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저는 늘 공적 그 마음으로 공을 우선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일해왔고 그게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종우 의원님.